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방콕 중심부에 있는 제 숙소에 중국인 손님이 머무른 뒤 체크아웃을 한 날이었죠. 평소처럼 청소를 하러 올라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다가가자 변기는 막혀 있었고 그 상태로 방치된 게 분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손님이 막힌 변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화장실 구석에 배설물을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거실로 돌아서자 곳곳에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담배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불 시트에도 담배빵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방 전체가 엉망이었어요. 황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손님은 이미 모든 비용을 지불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며 불만을 터뜨리는 그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비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들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죠. 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트렌이라고 합니다. 매일 다양한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일은 정말 보람찬 일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특히 이들의 행동은 거리와 음식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서로 대화하며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무심코 지나치며 길을 막고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며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제도 짜뚜짝 시장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고르던 중 다짜고짜 길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쇼핑백을 펼쳐놓고는 큰 소리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키고 나서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잊어버린 듯 음식물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특히 소음이 심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식사 시간이 끝난 후에도 음식 잔여물을 테이블 위에 방치한 채 떠나버리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가게의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 관광객이 음식점을 들어오자마자 주방과 테이블이 연결된 공간에 앉아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음식을 주문했고 그 과정에서 뚜껑이 열린 음료수를 테이블 위에 쏟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처럼 길거리와 음식점에서의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태국의 문화와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로 여겨지며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방콕의 풍경 속에서 이들은 제 고향이자 자부심을 아프게 짓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국의 사원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에 방문할 때마다 저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사원에 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한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지 않고 사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저는 급히 그들을 막으며 여기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쳐다보며 웃으면서 사진만 찍고 나갈 건데 왜 그래?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저의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관광객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들 또한 사원의 규칙을 알고 있었지만 중국인 가족의 거침없는 태도에 어이없어 보였습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들의 시도를 막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지만 경고하는 것이 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같은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절을 하는 태국인을 조롱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으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라며 소란을 피웠고 다른 관광객들은 그들 쪽으로 불쾌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원에서 기도하는 태국인의 모습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원에서의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에 대한 보호 본능이 더욱 커졌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고향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질한 행동을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의 문화와 관습을 깊이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태국을 사랑하는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유명한 사원에서 한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입장할 때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고려해 소리도 줄였습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있으면 달래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의 신성함을 이해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그런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한국인 관광객들의 태도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항상 태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국인 커플이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나서 남은 음식 쓰레기를 꼭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잘 살피고 자신이 먹고 난 자리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에 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태국 음식의 역사와 조리법에 대해 질문했고 저도 기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 맛을 즐기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지만 감사하다고 말할 때만큼은 태국말로 해주었고 그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죠. 이러한 예의 바른 행동은 그들을 잊을 수 없는 관광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자신이 방문한 곳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행동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우리는 이곳의 손님이니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죠.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밴 코리아 운동은 그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일터와 삶의 터전까지 잃은 이들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인플루언서들이 너도 나도 한국에서의 강제 추방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적인 대우와 불공정한 대우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공감과 분노를 일으켰고, 벤 코리아라는 운동은 이러한 감정의 집합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차별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달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이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국가인 동시에 그들이 다녀간 곳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지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태국인을 정말 차별했을까?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벤 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동안의 한국인들의 행동이 왜곡되고 오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고,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뉴스 기사를 번역해서 읽어본 결과 태국 내에서 일어난 벤 코리아 운동은 완전한 오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을 당했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태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마약 유통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국의 입국 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법 체류자나 범죄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며 이는 많은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일부 악성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왜곡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기를 끌기 위해 태국인들은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분노를 일으키고 오히려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태국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추방당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내용은 실제로는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벤 코리아 운동이 더욱 거세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태국인들의 감정과 정체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태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대부분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저는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오해가 쌓인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는 크게 줄어들고 그 자리를 중국인이 대신하였고 저의 에어비앤비 사업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인 손님이 숙소에 체크인하자마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데나 재를 털어놓았고 담배꽁초는 침대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매번 오물과 이물질로 가득 차 있었고 하수구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집안의 구석구석에서 똥을 싸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 일이 한 번 일어난 후부터는 거의 매번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위해 방에 들어갔을 때 한 구석에 똥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것을 베개로 덮어놓은 채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고 그 징그럽고 불쾌한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지해 보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내가 비용을 지불했으니 상관하지 마. 라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제 숙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저는 이 숙소를 청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오물과 쓰레기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도저히 청소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의 불쾌한 냄새는 2주가 지나도 가시지 않았고 결국 다음 손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는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자마자 별점 테러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숙소에 대해 불만이 생기면 협박하며 별점을 낮추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제 숙소를 예약할 때 중국인이 너무 많은 곳이라는 후기를 보고 겁을 먹고 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에어비앤비를 자랑스럽게 운영하던 곳에서 더 이상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어땠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며 여행을 즐겼고 지금의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숙소를 이용할 때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체크인하면 그 순간부터 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한 번은 3명의 한국인 친구들이 숙소를 예약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느낀 것은 마치 청소가 완료된 방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사용 후에도 말끔히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변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가장 더럽게 숙소를 이용한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해봐야 이불이 흐트러져 있다거나 과자 봉지, 맥주병이 방 한쪽에 놓여있는 정도였고 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그들의 항상 상황을 이해해주며 기쁜 마음으로 숙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내가 숙소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쪽지와 선물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한 한국인 가족이 숙소를 이용한 뒤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바구니를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숙소를 운영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숙소에서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도 나와 내 공간을 소중히 여겨주었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라는 생각으로 에어비앤비를 사용했던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들과의 경험은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경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떠난 후 방은 여전히 좋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행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고 나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손님들은 제 에어비앤비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갔고 그들의 방문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단순한 손님과 호스트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문화와 존중이 공존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방콕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돌아보니 그동안 내가 지닌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과의 일화들로 인해 나의 감정은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같아 후회스럽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머물던 시절 그들의 행동은 나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었고 그러한 경험들이 나의 마음을 더욱 열리게 했던 반면 최근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나의 감정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나의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국인으로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여겼던 반면 최근의 사건들은 나에게 많은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부당한 감정을 느끼게 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하게 얽혔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다시 찾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다시 이어가고 싶고 그들이 태국을 찾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운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츠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태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깨끗하게 숙소를 이용하는 반면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은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